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전설적인 공매도 투자자죠. 짐 차노스의 최신 분석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새로운 공매도 타겟하고 또 AI 로드킬이라는 개념, 이거 좀 재밌어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좀 강렬하죠. 그러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왜 차노스가 카바나에 주목하고 또 어떤 기업들이 AI 시대에 좀 위험할 수 있는지 그 핵심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카바나인데요. 이게 저점 대비 100배 올랐다고 시장은 막 열광하는데 차노스는 이걸 가장 예측 가능한 결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매도를 딱 집었어요. 그렇죠. 그 시각 차이가 아주 극명하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차노스의 논리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요. 핵심은 역시 카바나야의 이익 구조 그리고 회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시장에 보는 그 화려함 뒤에 좀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다른 현실이요. 네. 우선 보고된 이익 대부분이 사실 자동차 판매 이게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브프라임 대출을 포함해서 그 대출 상품 판매에서 나오는 일회성 이익이라는 거예요. 아, 일회성 이익이요? 그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상당히 크죠. 최근 분기에는 이 이익이 전체 이익의 122%였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랄까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서브프라임 대출 기관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122%면 본업 빼고 다 거기서 벌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회계 처리 방식에도 뭔가 의문이 있다는 건가요?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좀 의도적인 뭘까요? 차노스는 그 카바나가 경쟁사랑 좀 다르게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서 이익률을 약간 부풀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아, 부풀린다. 네.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앞으로 이익이 더 늘겠구나, 레버리지가 있겠구나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비용도 같이 막 빠르게 늘고 있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엔 회계 투명성에 좀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 내부자 매도 움직임도 좀 결정적인 단서라고 하던데요. 근데 경영진이 주식 파는 게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다른 이유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노스가 주목하는 건 그 규모와 타이밍이에요. 규모와 타이밍? 네. 회장하고 CEO인 가르시아 부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C레벨 임원들이 주식을 폭포수처럼 앱솔루트 토렌트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요. 네. 특히 이 사람들이 2021년, 22년에 주가가 99% 폭락하기 직전에도 대량으로 매도했던 그 전력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이력이. 그렇죠.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이런 매도세가 다시 시작됐다는 건 이건 좀 뭔가 강력한 내부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야, 이거 다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주가는 펀더멘털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딱 표현을 하죠. 특히 차노스는 카바나의 비교 대상을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크레딧 억셉턴스 같은 서브프라임 대출 기반 자동차 금융 회사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아, 비교 대상이 다르군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보다도 4배, 5배나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고차 사업이라는 게 경기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특히 소비 지출에. 그렇죠. 바로 타격받죠. 네. 차노스 표현으로는 소비자 채찍의 끝자락에 있는 회사인데 경기 둔화오면 크게 타격 입을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카바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AI 로드킬 테마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진짜 흥미롭던데요. 닷컴 버블 때 코닥이나 블록버스터처럼 AI 혁명에도 비슷한 희생양이 나올 수 있다. 네. AI 로드킬이라는 개념 자체가 AI 발전의 좀 어두운 면, 그 이면을 파고드는 거죠. 다들 AI 수혜주 찾기에 바쁜데 오히려 AI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파괴될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주로 해당될까요? 예를 들면 AI로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단순히 인력 중심의 IT 컨설팅이나 시스템 통합 업체, 차노스는 이걸 바디숍이라고 부르던데. 아하, 바디샵.
사람 빌려주는 회사들. 그렇죠. 고유 기술보다는 인력 제공에 초점을 맞춘 회사들이나 아니면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사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IBM을 딱 지목했어요. 아니, IBM이면 기술 기업의 거의 뭐 상징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AI 로드킬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차노스가 2020년부터 간헐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본적인 약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약점이요? 네, 인수합병 빼고 나면 자체적인 유기적 성장은 거의 정체 상태고 전형적인 바디샵 모델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25년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직원 1인당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연 28만 달러에서 23만 달러로. 헉, 오히려요? 네. 게다가 IBM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코볼 같은 아주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이제는 AI가 이런 낡은 코드를 분석하고 심지어 제작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이게 IBM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컨설팅 업계 전체, 더 나아가서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고임금 기술직의 미래까지도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그 기술 관련 직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뭐랄까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 차노스는 시장이 막 열광하는 카바나의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업적 취약점,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 AI 로드킬 기업들, 특히 IBM 같은 기존 강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분석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주는 메시지는 결국 헤드라인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너머의 본질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겠죠? 그쵸. 뭐 차노스의 예측이 다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그 분석 방식인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사업 모델을 파고들고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통념에 계속 의문을 던지고 또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는 그런 과정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좀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열된 기대감을 경계하고 숨겨진 위험을 찾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면 차노스가 말한 AI 로드킬의 다음 타겟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 속에도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